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Audio 4060, 4080 스피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홈 레코딩 업계의 살아있는 화석 M-Audio는 1989년에 뮤직소프트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싱크맨이라는 테이프 레코더와 미디 시퀀서의 타임코드 동기화를 위한 기기를 시작으로 미디 인터페이스와 같은 다양한 미디 기기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미 뮤직소프트라는 상표권을 야마하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미디맨으로 회사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 미디맨에서는 미디 관련 기기를 출시하며 M-Audio라는 이름으로 오디오 기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업 분야는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고 차후 오디오 사업부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모니터 스피커 등 점차 확장이 되며 회사도 미디맨이 아닌 M-Audio로 통합하며 1999년부터는 M-Audio라는 회사명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미 M-Audio는 옥시전 시리즈 키보드 및 스튜디오 필 시리즈 모니터 스피커 등 다양한 제품으로 뮤지션들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2005년에 아비드에게 인수를 당하게 되며 저는 군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국방의 의무 중요하죠. 아비드에서 M-Audio는 제 또래라면 누구나 한 번쯤 스쳐간 패스트트랙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리즈로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되죠. 지금의 포커스라이트 스카렛 시리즈의 인기 못지않게 대단했죠. 그러던 M-Audio는 2012년 또 한 번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현재 아카이, 누마크 등을 인수한 인뮤직에게 인수를 당하게 됩니다. 두 번의 아픔을 겪게 되죠. 그리고 현재 M-Audio까지 이르면서 여전히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들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죠. 영상이 점점 벌거벗은 세계사가 되고 있어서 M-Audio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Audio는 지금까지 다양한 스피커들을 출시했었죠. 대표적인 게 현재까지도 판매 중인 BX 시리즈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서 입문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죠. 그리고 2024년 말쯤에 4060, 4080이라는 새로운 40 시리즈 스피커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약간 제네렉 같지 않나요? 이름이 8030, 8040, 4060, 4080 좀 비슷해 보입니다. 보통 M-Audio 스피커라고 하면 항상 저음이 조금 더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어둡다라고 생각하는데 4060, 4080은 전혀 그렇지 않고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성능과 기능을 모두 가진 모니터 스피커가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나중에 장르만 나곤동에서 이 가격대에서 인기가 꽤 많은 아담 T 시리즈와 이 M-Audio 40 시리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40 시리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들고 오진 못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들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합성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새로운 40 시리즈는 일단은 6.5인치 그리고 8인치 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디자인은 약간 앤틱한 느낌입니다. 케블라 재질의 우퍼 그리고 돔 트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사운드 모드 전환 버튼이 있고 그 옆에 블루투스 및 스피커 페어링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면에는 TRS 및 XLR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컨트롤 노브는 있지만 다른 스피커들처럼 틸트 스위치나 필터 노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피커의 모든 기능은 스마트폰 앱으로 컨트롤 되니까요. 이제부터 차차 이 스피커의 매력 포인트인 스마트폰 제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스피커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블루투스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말인 즉슨 스마트폰과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M-Audio 스피커 전용 컨트롤 앱으로 5가지 필터로 구성이 된 이퀄라이저를 통해 룸에 맞게 또는 본인이 좋아하는 성향대로 설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스피커는 3가지 사운드 모드가 있습니다. 하이프, 플랫, 그리고 커스텀입니다. 약간 베어풋의 밈 컨트롤처럼 하이파이 모드와 플랫 모드 선택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40 시리즈의 하이프 모드는 일반적인 하이파이 사운드처럼 갈매기 사운드까지는 아니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시원하고 펀치감 있는 사운드입니다. 플랫 모드는 말 그대로 중립적이고 심심한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커스텀 모드는 앱을 통해서 직접 이퀄라이저로 만져준 사운드고요. 버튼을 눌러서 하이프 모드, 플랫 모드, 그리고 마지막에 설정한 커스텀 이퀄라이저 모드로 전환이 되죠. 프리셋 중에서도 선택이 가능하고 직접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 필터가 꽤 자연스러워서 솔직히 6.5인치나 8인치더라도 EQ로 저역을 컷해서 층간 저음 방지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룸 측정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특정 프로그램으로 룸 분석한 것을 참고하여 부밍이 없게끔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정해진 주파수만 뻣뻣하게 설정해 줄 수 있는 틸트 스위치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덕분에 가정집에서도 8인치 스피커를 사용하더라도 평소에는 로우컷을 해놓고 층간 저음 방지를 하다가 가끔 몰래 로우 대역을 만개시켜서 정확한 저음역대 모니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개꿀 개이득입니다. 드디어 가정집에서도 4.5인치와 5인치에서 벗어나서 더 정확한 저음 모니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8인치가 부담이 되면 6.5인치인 4060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버튼과 페어링 버튼은 당연히 스피커끼리 무선으로 링크시키고 블루투스 연결을 위한 버튼이죠. 그래서 작업 열심히 하다가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잠깐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듣고 싶은 음악이나 OTT를 보면서 휴식을 가질 수 있죠. 참고로 블루투스 연결과 아날로그 연결 둘 다 동시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 폰이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전화가 올 때 갑자기 스피커를 통해 벨소리 또는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으니 볼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기능에 대해서는 대충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제 사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운드는 기존 M-오디오 사운드와 전혀 다릅니다. 플랫 모드는 큰 특색 없이 그냥 밋밋한 사운드입니다. 다만 하이프 모드는 다릅니다. 하이프 모드의 가장 빠른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네렉 80 시리즈 사운드 성향과 엇비슷합니다. 자, 잠깐 분명히 가장 빠른 이해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제네렉이랑 소리가 똑같다기보다는 제네렉 소리 성향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과연 이 M-오디오 40 시리즈는 어떤 브랜드와 가장 흡사할까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포칼, 아담, 제네렉, 베어풋 이 4가지 브랜드랑 비교를 해본 결과 제네렉이 가장 비슷했습니다.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소리 성향도 굉장히 엇비슷했습니다. 제네렉이 하이 프리퀀시가 아담처럼 많이 열려있는 건 아니지만 미드 대역과 로우 대역이 굉장히 기름지고 단단하죠. 그리고 하이파이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이 40 시리즈의 하이프 모드도 비슷합니다. 다만 제네렉도 8인치인 8050부터 트위터 크기가 달라지는데 크기가 커지면서 하이 프리퀀시 대역이 더 열립니다. 4080도 마찬가지예요. 트위터가 더 커지면서 4060보다 에어감이 훨씬 살아납니다. 아마 제네렉 8341하고 8351 위로, 그러니까 뭐 8351이나 8361 이 제품들이랑 비교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확실히 8351부터 이게 같은 83 시리즈마저 할 정도로 하이 프리퀀시가 더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운드를 파악하기 위해 락, 힙합, 팝, EDM, 클래식 음악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번갈아 가며 들어봤습니다. 일단 저는 플랫한 사운드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플랫 모드보다는 하이프 모드로 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는 확실히 메리트는 하이프 모드예요. 그리고 커스텀 모드도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사운드 성향을 바꿔가면서도 여러 번 들어봤어요. 확실히 하이프 모드로 들어보면 제네렉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네렉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스테레오 이미지는 엇비슷한데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어쩔 수 없는 해상도 차이는 나요. 그리고 뎁스 차이. 한마디로 사운드 스테이지하고 해상도는 제네렉이 당연히 더 좋죠. 그래서 제네렉 사운드는 너무 좋아하는데 예산이 안 돼서 100만 원 아래에서 스피커를 선택해야 된다 하면은 이 M-오디오 40 시리즈가 제네렉 사운드를 원하는 분들께 좋은 대리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기대 안 하고 들어봤는데 솔직히 좋아서 놀랬고 M-오디오가 드디어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서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네렉처럼 특히 미드 대역과 로우 대역이 꽉 차있는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100만 원 아래에서는 이 40 시리즈가 괜찮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4080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40 시리즈 둘 다 어떤 오디오 인터페이스 또는 어떤 DAC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운드에 영향이 많이 갑니다. 그만큼 ADDA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뮤지션뿐만이 아니라 오디오필들도 꽤 좋아할 만한 사운드입니다. 감상용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아요. 다만 칭찬만 할 수 없겠죠. 디자인을 옛날 빈티지 하이파이 스피커들처럼 앤틱하게 할 거였으면은 차라리 탄노이나 옛날 JBL처럼 좀 만들어 봤으면 좀 더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이왕 블루투스 기능을 넣을 거라면 좀 고급 사양의 퀄컴 블루투스 칩을 장착해서 LDAC이나 aptX 어댑티브, 뭐 로스레스까지도 안 바래요. aptX 어댑티브 정도 지원이 됐으면 고음질 블루투스니까 이 스피커가 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운드들을 다 내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SBC나 AAC만 지원이 돼서
스피커 성능 100%까지는 못 보여줍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구리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참고로 제가 아날로그로 연결했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RM이 UFX 플러스였기 때문에 당연히 AAC나 SBC로 연결된 블루투스 기기 소리보다는 어떻게 해서도 좋았을 거예요. 물론 LDEC나 aptX 어댑티브 연결했어도 UFX 플러스 소리가 당연히 더 좋았을 거예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제 거실에 현재 포칼 CMS65를 쓰고 있는데 CMS65를 팔고 4080을 모셔다 둘까 지금 엄청 고민 중입니다. 하이파한 사운드 너무 좋아요.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은 현재 아마 처음 가능한 매장은 제가 지금 낙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매장에 밖에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들려주셔서 한번 청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고 이게 무슨 제네릭이냐 하면서 저한테 욕하고 가셔도 되고요. 나중에 장르만 나온동에서 아담 T 시리즈랑 한번 또 비교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페이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